요즘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사이 기내에서의 소란 행위가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은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2년 사이에 2.2배 정도나 늘었다고 하는데 원인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여행객도 많아지고 비행기를 타는 분들이 많아지니까는 이제 뭐 물론 이런 기내 소란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비킴 사건이라던가 네. 김장훈 씨 기내 흡연 사건이라던가 뭐 땅콩회항 사건이라던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적발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항공사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드러나거나 신고된 건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전환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온적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렇게 돼서 물리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버스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밀폐되어 있거든요. 네네. 밀폐되어 있고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50cm 굉장히 좁은 좌석에 뭐 9시간, 10시간까지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 또 보통은 뭐 해외로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들뜨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음주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긴장이 풀려서 나타나는 흡연이나 기내 소란이나 뭐 음주라던가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네, 뭐 통계 자료를 보면 기내 불법 행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흡연입니다. 뭐 장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또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내에서의 흡연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네, 이거는 항공보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스 이런 것과 달리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내에서 뭐 흡연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승객의 안전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객의 협조 의무라고 해서 이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한 사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기내 흡연이라던가 난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뭐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네. 그 가수 김장훈 씨가 사실은 이제 기내 흡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고 그 사건에서 이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 생각해 보시면 한 처벌은 이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음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내에서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술을 또 많이 마시게 되고요. 또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또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탑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내 음주 문화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네.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9시간, 10시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버스나 이런 것과 달리 이제 밀폐된 공간에 있고 어떻게 보면 항공기라는 거는 단순히 운항 수단이 아니라 정말 뭐 1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잠도 자기 때문에 숙박의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식사도 하기 때문에 레스토랑의 기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앉아서 굉장히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게다가 뭐 이렇게 와인이라던가 맥주 같은 거 이제 목마르니까 계속 요구를 하면 계속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마셔서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뭔가 굉장히 고성방가를 해서 말리다가 또 폭행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이렇게 본인들의 인식 개선도 일단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처벌도 예전에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이 음주 소란에 의한 처벌도 굉장히 강조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취한 승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행기 탑승을 허용해야 되느냐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한 10월쯤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에 음주로 인한 이제 취객이 이제 있는 경우가 거의 한 20건 정도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취한 승객들을 비행기에 아예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아하, 않느냐. 예. 특히나 이제 비행기 공항장에서 이제 대기를 하시다가 이미 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를 좀 보아가지고 단순히 기내 음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술 얘기가 또 나오니까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던 가수 바비킴의 경우에도 이제 술에 취하다 보니까 고성을 지르고 또 성추행까지 했었는데 이른바 여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도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제 여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자인 특성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자신과 대화를 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취한 승객들이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성희롱 건수 숫자만 보자면 2013년 4건에서 2015년 15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대부분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떠냐면 사건이 일어나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기관에 알린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걸 오히려 진행을 하다가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5년에 15건이라고는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굉장히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승무원들이 굉장히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승객분들께서도 이제 음주를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여승무원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실 수는 네네. 있겠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정이 있는 따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중히 대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바비킴 사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바비킴이 그때 이제 음주를 하면서 해당 여승무원의 뭐 허리 쪽을 만졌다. 그다음에 숙박이나 전화번호 이런 정보까지 요구를 했다라고 문제가 됐는데 그분이 지금 벌금 4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이제 프로그램 한 40시간 정도로 이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잘못 만지는 경우에 처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승무원에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낮게 나온 편인 이유가 사실은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네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기내 소란 행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뭐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이제 사실은 당연히 안다면은 국민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 다들 아시는 2014년 12월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이제 네. 이 관련된 항공보안법이 개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주로 인한 기내 소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000만 원 이하까지 이렇게 많이 이제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주의하실 게 단순히 벌금 10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똑같이 항공보안법을 보시면은 이거로 인해서 정말 비행기 운항이라던가 이런 쪽에 위험까지 준다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승계 구도에서 멀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사건은 미국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관할 문제 때문에 사실 각하가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고 각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지 않고 우린 관할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해당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굉장히 그 액수가 적거든요. 네. 많아봐야 몇 천만 원 선이고 몇 백만 원 선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손해배상에서 잘못한 부분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기 때문에 액수가 몇 억대, 많게는 10억이 넘어가는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소를 제기했지만 각하가 됐고 지금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무장이 다시 항소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이 한진그룹의 3세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임원이라던가 보직 변경에서 굉장히 멀어진 상태이고요. 이제 오히려 이 형인 조양태 지금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진에어의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총괄 부사장 지위를 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3세 경쟁에서 굉장히 확고한 지위를 유지한 반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라던가 그다음에 잠시 이제 언니한테 문자 메시지 부분이 좀 논란이 되었던 조현민 이제 이 상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약간 보직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법원 자체에서 내가 관할 건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 법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법원에서 하라라고 일단은 각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 항소에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 박창진 사무장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미국에서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손해배상 액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지난 16일에는 한 치과 의사가 기내에서 난독을 부리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단순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라 그 미국 법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치과 의사가 이제 괌 쪽으로 가는 비행기 항공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 괌이 이제 미국 관할이다 보니까는 내리자마자 미국 FBI로 이제 인계가 돼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행이라던가 아니면 기내 흡연해도 뭐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소란해도 1000만 원 이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법치고는 무거워졌지만 미국 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구속되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단순히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미국 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내 소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20년까지 지금 처해질 수 있어서 다음 달 이제 5일에 미국에서 재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라면이 잘 익지 않았다면서 폭행을 했던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도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에 해임이 됐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이 회사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업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송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뻔뻔하다 또 소송까지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나는 명예훼손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이런 소를 제기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고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냐를 파악을 하려면 이제 포스코 쪽에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이제 지위가 높으시잖아요. 상무시다 보니까는 이제 윤리구범이라던가 그다음에 회사 들어가실 때 이 준법 서약서 같은 데 서명 날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회사에 대해서 명예를 지킬 부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회사 이미지도 주의해야 되고 갑질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윤리규범을 확인해 보면 그런 쪽에 위반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한 67%의 국민이 포스코 기업 자체에 이 갑질 상무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업무와 관련이 없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포스코 쪽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이 상무에게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도 모자르지 않을까. 그래서 해고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 기내에서 난동이 발생하면 여자 승무원들이 또 많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제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보안 요원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이 항공보안법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 보안 요원을 두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 숫자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원래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리자고 해서 이 항공보안법에 있는 하위 규칙인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시행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지금은 2명으로 늘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똑같은 뭐 폭행이나 성추행, 난동이라도 이 기내에서의 상황과 또 지상에서의 상황이 법적으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폭행죄 같은 게 그냥 여기서 일어났다고 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냥 합의만 되면은 그냥 불기소되고 끝나고 굉장히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것이 만약 항공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공을 통해서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폭행죄 외에도 이 기내 소란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추가 벌금형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 단순히 소란을 넘어서 이게 항공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한국 땅에서 뭐 폭행이라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비행기 타보면 참 답답하고 막 갑갑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밀폐된 공간에 또 높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 신체적 변화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일단은 이제 이 높은 공간으로 올라가면은 술에도 더 금방 잘 취한다고 해요, 사람 몸이. 그런 상태에서 장기간 오랜 공간에 한 공간에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음주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게 숙박업소나 레스토랑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는 긴장이 풀려서 굉장히 이런 기내 소란이라던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네네.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어른분들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식사하시고 흡연가분들은 꼭 담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식사를 몇 번씩 하면서도 이제 흡연을 하지 이 정해진 공간 외에서는 흡연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는 이런 거로 인해서 다툼이 많고 단순히 흡연을 해서 제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오히려 반항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고성방가가 되고 싸움,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기내 불법행위 수사와 재판 관할권을 지금까지는 항공기 등록국에 한정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착륙 국가 또 운항 국가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따라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네. 아까 전에 이제 치과 의사 사례를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였다면은 그분이 이제 징역 20년까지는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수사라던가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이제 도착지, 그다음에 뭐 비행기 국가 등록뿐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도착지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비준이 돼서 발효가 된다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벌이 정말 징역 20년까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고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